자, 2교시 한번 다시 이제 계속 시작해 볼게요. 자, 차트 슬라이드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어, 요 화면이 이제 5번 슬라이드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차트 삽입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이제 서식이라든지 제목이나 차트 영역에 관련된 서식들을 이렇게 좀 바꿨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세부 조건 항목이 이제 나타나요. 여기 보면 응용 소프트웨어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계열은 지금 우리 그래프에서 보면 제 그래프에서는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 계열이에요. 근데 그 계열을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같이 표시하지 말고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표식이 되면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오른쪽 그 문제를 살펴보면, 자, 막대 그래프가 적혀져 있고 왼쪽에 여기 Y축이 그려져 있는데 Y축 맞은편에 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보조 Y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당하는 축의 반대편에 있는 보조 Y축인데 단위가 다르죠. 왼쪽에 있는 Y축은 0에서 5만까지 만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0에서 최대가 7만까지고 또 만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축은 꺾은 선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축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축은 하늘색 막대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축으로 쓰고 있는 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Y축이 기본축이 되는 거고, 기본축의 맞은편이 보조축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응용 소프트웨어 되어 있는 이 막대 그래프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툭 하고 클릭을 하면요, 이 응용 소프트웨어 계열 모두 주황색 막대기가 한꺼번에 같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걸 데이터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자, 선택된 막대 그래프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응용 소프트웨어 계열을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딱 해줘요. 자, 클릭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밑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묶은 세로 막대형 말고 여기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로 변경을 해주시면 방금 전에 막대 그래프로 그려졌던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옆에 보시면 보조축으로 쓰겠다라고 체크를 딱 해주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이렇게 쓱 하고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 부분 데이터 서식, 자, 어떤 특정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해 주셔야지 차트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게 올라오게 돼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자, 눌렀더니, 자, 막대 그래프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꺾은 선 그래프는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면서 Y축하고 보조 Y축이 이렇게 보여지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 2018년 시스템 소프트웨어 계열에만 값을 표시하세요 되어 있어요. 자, 2018년도 데이터에는 막대 그래프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꺾은 선 포인터로 응용 소프트웨어 계열 값이 표시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2018년도 시스템 계열의 값, 여기 43,730이라는 이 값을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한번 클릭을 해요. 자, 그럼 얘만 선택했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 선택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막대 그래프만 딱 하나만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데이터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이블.
자, 레이블 추가라고 클릭을 딱 해줬더니 이 데이터에 대한 값이 여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화면에 보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2018년도에 계열 시스템 소프트웨어 계열의 요소고 값은 43730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지금 레이블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5년도 응용 소프트웨어 값에 값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5년도 응용 소프트웨어. 자, 2015년도면 여기 두 번째 항목이에요. 2015년도에 응용 소프트웨어면 2015년도에 응용 소프트웨어면 이 주황색 점이 되겠죠. 그죠? 여기 딱 찍었어요. 그럼 얘도 하나만 찍었는데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딸깍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딸깍 클릭을 하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한번 딱 해주시면 이 포인트에 대한 레이블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돼요. 자,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 레이블 위치가요, 이 점의 위쪽에 나타나거나 이 점의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레이블이 표시된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때 차트 오른쪽 편에 보면 더하기 표시가 하나 있어요. 자, 거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차트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클릭을 딱 했더니 자, 이 차트에 선택되어 있는 게 자, 여기 지금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눌렀다 뗐다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그 숫자가 나온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숫자가 나온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편에서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내가 지금 넣은 게 데이터 레이블인데 이 데이터 레이블에 서식을 고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레이블 옵션이 쭉 펼쳐져 있는데 레이블 위치를 뭐 위로 할 수도 있고 아래로 할 수도 있고 이거 왼쪽 또는 정 가운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혹시 다르다면 레이블을 표시한 후에 그 레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레이블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창은 잠깐 닫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봤더니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일단 조건이에요. 데이터 테이블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데이터 입력했던 부분, 보고 입력했던 부분. 자, 데이터 테이블은 아까 전에 차트 요소 있는 부분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여기 화면을 제가 좀 크게 할게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 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마우스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데이터 표가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데이터 표가 나타났는데 또 뭔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조금 다른 부분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나타나게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또 똑같이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 데이터 표에 대한 서식을 바꿀 수 있는 또 이런 옵션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면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문항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약간의 변형은 뭐냐면 이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 우리 여기 밑에 범례가 표시된 것처럼 이 테이블 안에도 범례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범례 표지를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정도로 이제 출력 형태에서 문제가 혹시 잠깐 변형이 돼서 나온다면 이 부분 옵션 정도 건드리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제시되어 있는 차트 슬라이드의 조건은 모두 충족을 시킨 거예요. 제시된 조건은. 자, 근데 제시된 조건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은 출력 형태를 보고 우리가 센스 있게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좀 보여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위쪽에서부터 보면 일단 Y축 부분에 값 표시가 0부터 5만까지 만 단위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Y축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제가 했어요. 자, 더블 클릭을 했더니 제가 조금 조절을 할게요. 자, 더블 클릭을 했더니 축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왔고, 자, 축 옵션에 봤더니 최소가 0이고 최대가 5만이 맞아요. 근데 주 단위가 5천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주 단위를 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만으로 바꿔줘요. 우리 한글에서 차트 할 때랑 좀 다르죠. 한글에서는 차트 단위 할 때 최소 최대값하고 주 눈금선이 몇 개입니까 하는 눈금 개수로 그 사이 값을 계산을 했다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에서 최대값 사이에 주 올라가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표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주 단위는 10,000원으로 하고요. 보조 단위는 적혀져 있는 값 그대로 그냥 비워두 이렇게 원래 값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칸으로. 그러면 0에서 5만까지 만 단위로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만 단위로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밑에 보니까 이 빼기 표시되어 있는 게 어때요?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참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밑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축 옵션 잠깐 한번 닫아놓고 잠깐 밑으로 가면 표시 형식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표시 형식에 가서 봤더니 범주가 회계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뭐 엑셀을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지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엑셀에서 수치 데이터를 표시를 할 때 회계 형식이 있고 통화 형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숫자 0을 빼기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로로 표시할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 회계돼 있던 거를 통화로 바꿔주면 일단 숫자는 0으로 표시가 되는데 앞에 통화 원 표시가 다 표시가 됐죠. 이걸 통화로 바꾼 다음에 밑에 있는 기호를 없음으로 해주시면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0에서 5만까지 만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근데 그러고 잠깐 차트 바깥 부분을 찍어볼게요. 축 부분 말고 차트 영역 부분을 딱 찍어서 보면요. 우리 여기 시험지에는 Y축 있는데 이렇게 선이 쭉 올라가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축이 데이터 레이블 있는 데서 이렇게 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축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세로 값축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 한 번 더 해서요. 자, 어디로 가냐면 축 옵션에 채우기 및 선이라는 곳에 가요. 여기 페인트 톤 모양이 있는데. 자, 가가지고 채우기는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 선에 봤더니 선이 자동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실선으로 하나 딱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티나게 이렇게 딱 선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근데 색상 밑에 거랑 맞춰야 되나요?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대로 주시면 되고 오른쪽 편에 있는 축 옵션도 한번 바꿔서 보여주실래요? 이거 바꾸시고 바꾼 거대로 화면 캡처해서 카톡에다가 한번 올려놔봐 주세요. 작성하신 거. 자, 바꿔볼게요. 저도. 한 단위로. 자, 여기도 실선해 주시면 여기 바깥에 이렇게 선이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오, 다들 잘 작성했네요. 상준 씨 여기 밑에 이거 통화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지금 네. 오, 잘 작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문제에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출력 형태를 보고 좀 눈썰미 있게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차트에서는 작업하는데 할애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다들 잘 바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하얀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소연 씨 질문 왔는데 숫자로 표시를 하셔도 돼요. 숫자로 표시하고 0으로 표시되게끔 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질문이 한 게 온 게 여기에 우리 축 서식할 때 표시 형식 표시하는 걸 이걸 그냥 일반 숫자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숫자로 그냥 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통화하고 통화를 했을 때에 표시하는 거하고 회계를 표시할 때 하는 거하고 좀 차이 보여주려고 일단 통화로 설명드렸는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숫자로 바로 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그림 영역 안쪽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눈금선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눈금선은요, 이렇게 선택 혹시 딱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 회색 연한 부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딸깍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거기 안에 있는 선들은 또 사라져요. 또는 선택을 여기서 이 실선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삭제해 주셔도 중간에 있는 눈금선들은 삭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범례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 시험지에 내가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놨네. 자, 여기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표하고 끝나잖아요. 이 범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범례를 찍고 여기 이 부분 찍고 딜리트 키 해주셔도 되고요. 차트 안에 구성 요소기 때문에 차트 더하기 표시 눌러서 이 범례 부분을 체크를 빼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 범례 부분에 체크를 빼고 이렇게 없애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차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여기 하나 또 빠졌네요. 여기 혹시 보면 꺾은 선 그래프의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시험지에는 사각형인데 우리는 지금 약간 동그라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소 있는 부분들 여기 지금 한 군데만 딱 찍으면 전체 다 선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 가셔가지고 자, 우리 여기 채우기 옵션에 가볼게요. 자,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여기 선이 있고 표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선과 표식. 근데 우리 저 선과 선 사이에 있는 포인트들을 표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표식을 클릭을 해서 표식 옵션에 가면 표식 옵션이 기본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기본 제공해서 변경을 다시 해서 여기 동그라미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표시할 거고 뭐 크기도 조금 티나게 내가 바꿨다라는 거 티나게 2칸 정도 더 올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 있는 표식 포인트 모양도 이렇게 변경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쭉 보세요. 도형 그리는 거 제외하고는 차트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의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다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이 옆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인쇄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하고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차트에 나오는 도형은요. 항상 파랑의 투명도 50에 외곽선 없음 도형이에요. 기출문제 다 살펴봐도 항상 차트에 나오는 도형은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모양만 작을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삽입에 가서 도형 가시면 되죠. 삽입의 도형에 가면 사각형 중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 자, 여기다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증가라고 글씨를 적을 거예요. 글씨를 적고 ESC 키를 누를 거예요. 자, ESC 키를 누르고 여길 봤더니 여기 들어가는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굴림에 18포인트를 하고 가운데 정렬을 눌러줬어요. 자, 가운데 정렬을 눌러줬고 여기 보면 시험지가 컬러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질문이 왔네요. 테이블에 있는 테두리 선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게 출력 형태에 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테두리 있는 부분 여기에 있는 것도 색깔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데 뭐 검정색으로 이렇게 실선 넣어주셔도 되고 안 해주시고 그냥 자동으로 있는 회색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했어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 데이터 테이블 표 있는 부분 더블 클릭을 하면 데이터 표 서식이 또 나오고 여기서 채우기 및 선에 가서 테두리에 가보면 원래 지금 자동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실선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선처럼 검정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를 해줘도 괜찮고 그냥 자동으로 해둬도 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서 해놓으니까 선명하게 더 예쁘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주셔도 되고 감점사항은 아니니까 테두리 선이 아예 없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형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 그 도형을 보면 색상이 지금 들어가 있고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글씨가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건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와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흰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검정색으로 글씨 색상은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도형은 파랑색의 투명도 50에 윤곽선 없음 하래요. 자, 이 도형 자, 더블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인데 자, 채우기는 파랑에 윤곽선은 없음이에요. 윤곽선 없음까지는 되는데 채우는 파란색을 채우기 그 불투명도를 50%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여기 위쪽 도형 스타일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도형 스타일 여기 상자 좌측 우측 하단에 보면 도형 서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형 서식을 이렇게 딱 눌러서 채우기 쪽에 가면 자 아까 파란색으로 채우는 건 밖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명도 있는 부분을 50%를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금 이 시험 문제는 완료가 되는 건데 도형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도형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길쭉하게 된 도형이다. 근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엔터를 쳐서 두 줄을 적는 도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시험지에는 이 상자의 정중앙에 글씨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는 정중앙에 되어 있지만 수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도형 선택하고 텍스트 옵션에 가요.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도형 스타일 이렇게 열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만약에 닫혀 있더라도 요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도형 스타일 열어서 텍스트 상자 텍스트 크기 옵션에 가서 세로 맞춤이 위쪽으로 되어 있던 거를 클릭을 해서 이걸 정가운데로 만들어주면 도형의 정중앙에 글씨가 배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줄 입력일 때는 굳이 정중앙 하지 않아도 도형에 딱 알맞게 들어가는데 혹시 좀 높이가 있는 도형이 출제가 되면 저렇게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차트는 요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제가 설명도 사실 조금 길게 한 편도 있고 사실 이렇게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슬라이드 할 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좀 놓치거나 실수를 하는 게 자꾸 여기 있는 화면을 먼저 보고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화면을 보고 참고를 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조건을 먼저 하나하나씩 보면서 만든 후에 이 조건을 다 클리어한 후에 여기 보이는 상태와 내가 만든 상태가 뭐가 다른지를 하나씩 찾아내면서 바꿔줘야 최종적으로 이 화면을 나도 여기다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읽기 싫을 수도 있고 지문이 많기는 하지만 조건에 대한 순서대로 이렇게 잘 작성을 해서 해주시면 작업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만드시는 데는 10분에서 12, 3분 정도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를 하나 딱 만드는데 10분에서 12, 3분 정도가 걸리게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쾌적한 그 시험 시간 배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4번 슬라이드 있죠, 여러분? 4번 슬라이드에 여기다가 5번 슬라이드 밑에다 엔터 한번 칠게요. 엔터 한번 치면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더 늘어나는데요. 늘어나는데 여기 6번 슬라이드에다가 우리가 일단 6번 아니요, 다시 제가 지울게요. 미안해요, 여러분. 슬라이드 지우고 5번 슬라이드 하시는데 시간 한번 이렇게 반드시 잘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자, 제가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6번 슬라이드. 자, 6번 슬라이드는 중점 과제 교육 효과라고 하는 6번 슬라이드 타이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위에 문제에 보면 슬라이드와 같이 자, 도형인 거하고 스마트 아트인 거를 구분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이든 스마트 아트든 무언가 내용을 다 그리신 후에 모든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내용을 다 만든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묶음 표시되어 있어서 동그라미 1번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쪽에도 또 쭉 묶음 표시되어 있어서 동그라미 2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묶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1번 묶음. 자, 이 1번 묶음을 애니메이션 순서대로 1번 하나 하고 그 다음 여기 2번 묶음 되어 있는 2번 묶음도 애니메이션 처리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묶어서 크게 이런 효과를 줘야 되는구나 라고 순서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6번 슬라이드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이게 도형으로 작성이 된 건지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진 건지를 구분을 하고 다 그린 후에는 그룹을 해줘야 돼요. 묶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룹을 1번, 2번으로 항상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해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당하는 그룹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은 6번 슬라이드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안에 구성 내용이. 자, 그러면 6번 슬라이드에서 자, 첫 번째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하는 방법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살펴보면요.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어딘지 한번 줌 채팅방에다 저한테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에 6번 슬라이드에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소연 씨가 얘기하는 이 실행 방법 요쪽 이 부분. 네, 이 부분하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왼쪽에 아름다운 코드, 스파게티 코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요 두 가지 부분이 약간 2차원 평면적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약간 3차원적으로 이렇게 뭔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스마트 아트 부분이고요. 이 두 부분 이외의 부분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도형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스마트 아트를 찾게 되면 스마트 아트를 먼저 그려보세요 라고 먼저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 6번 슬라이드에 가서 먼저 여기 실행 방법이라고 보이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스마트 아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6번 슬라이드에 가게 되면 아까 5번 슬라이드에서 차트 삽입했었던 메뉴 바로 오른쪽 편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그래픽 메뉴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를 클릭을 딱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별로 그냥 텍스트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버튼형이나 다이어그램 형태로 텍스트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픽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실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생긴 모양을 좀 한번 살펴보면 아직은 이 분류를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모두로 가져다 놓고 모두에서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저거하고 똑같이 보이는 저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모양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찾으셨나요? 음, 여기에 있어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관계형에 가면 여기 수렴 방사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자, 제가 얘기해드리면 관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그 목록에 가면 여기 수렴 방사형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모양도 잘 찾으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러니까 도형도 잘 찾아야 되지만 스마트 아트도 어떤 스마트 아트 도형인지를 좀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수렴 방사형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막 크게 일단 모양만 같은 걸 찾으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할 때 이 스마트 아트를 좀 잘 활용을 하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끔 인포그래픽이나 어떤 텍스트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텍스트를 쭉 적어 놓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 봤더니 수렴 방사형은 중앙 내용의 개념에 대한 구성 요소의 관계를 주기형으로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중앙에 대한 실행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점 과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실행 방법에는 뭐 초중고 교육 강화, 전문 교육 확대, 새로운 시장 진출, 범국가적 기반 구축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것들과 관계를 지어서 중점 과제 교육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이어그램들도 다른 그래픽들도 클릭을 해보면 어떤 용도에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시간 날 때 나중에 회사 가서도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창업 경진대회 나가거나 이럴 때도 다 쓰는 거니까 이런 그래픽이 어떤 용도일 때 잘 쓰는지 그리고 이 그래픽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대자보를 만들거나 다른 데에서 뭔가 관계형 도형들을 그릴 때는 여기에 있는 스마트 아트들을 좀 참고해서 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렴 방사형이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눌러주게 되면은 저기 정중앙에 텍스트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왼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칸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딘지 이 바운딩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형에다가 적어도 사실은 되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실행 방법이라고 적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실행 방법이라고 저는 그냥 한 줄로 쭉 적었더니 그 크기에 따라서 법자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나는 이거 크기도 사실 더 줄이기도 줄여야 되고 무조건 동그라미 안에는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실행 방법 적을 때요. 실행이라고 적고 Shift 엔터를 치고 방법이라고 적어요. 방법이라고. Shift 엔터로 문단 나누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텍스트 찍었더니 이 자리라 그러죠. 여기 왼쪽에 있는 자리. 그래서 여기다가 왼쪽에 있는 초중고 Shift 엔터 교육 강화를 적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에는 전문 교육 Shift 엔터 확대. 자, 그 다음 세 번째 텍스트에다가 새로운 Shift 엔터 시장 진출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적었는데 범국가적 기반 구축을 또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새로운 항목이 여기 이렇게 딱 추가가 돼요.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면 없어지고요.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엔터를 더 많이 치면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관계형이 쭉 생성이 돼요. 좀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지우고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범국가적 Shift 엔터 기반 구축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난 다음에 이 텍스트 입력 상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X하고 닫아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여기 왼쪽 편에서 이 버튼을 딱 눌러주면 다시 이 상자는 나타나요. 여기 상자 왼쪽 편에 있는 거. 근데 지금은 좀 닫아줄게요. 자, 닫아주고 난 다음에 바깥에 찍었다가 바깥에 찍어요. 그냥 빈 공간. 그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 스마트 아트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클릭 한번 뚝 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 상자 찍고 테두리 있는 부분 한 번 더 찍어서 스마트 아트 전체적인 테두리 윤곽선을 한번 찍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글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굴림에 18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줄여준다고 했어요. 자, 굴림에 18포인트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파란색의 흰 글자인데 흑백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흰 글자인 채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왼쪽 편에 한번 보면 세부 조건에 스마트 아트에다가 어떤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원 광택 처리, 3차원 벽돌인데 자, 어떤 게 이 효과하고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마트 아트를 만들고 나면 여기 위쪽에 스마트 아트 도구가 디자인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옆에 서식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근데 디자인 쪽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디자인 쪽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화살표를 눌러서 살펴보면 3차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광택 처리도 있고 뭐 옆에 경사 처리, 그다음에 여기 만화 처리, 그다음에 여기 갖다 댔더니 벽돌 처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광택 처리나 벽돌 처리를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만든 실행 방법이라고 하는 스마트 아트는 광택 처리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광택 처리를 한번 딸깍 클릭을 해주고 자, 스마트 아트 크기를 이렇게 조금 더 줄일 거예요. 자, 조금 더 줄여서 글씨가 많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잘리지 않게 이 정도 최대한 좀 작게 표시할 수 있게끔 이 정도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저장 한번 누르고요. 스마트 아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크기를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고 나면 이제 스마트 아트인 거를 해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 아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만든 상태에서 위쪽에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아까 스타일 했었던 거에 제일 오른쪽 편에 가면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환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자, 이걸 도형으로 그냥 일반적인 도형으로 이제 더 이상 스마트 아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형으로 변환하겠다 딸깍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그냥 도형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 하나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다가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40분 55분? 55분에 시작을 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들어와 주세요. 5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